자, 이렇게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속도를 내자 검찰에서는요, 연일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최근 검수완박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또 전국 고검장 회의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열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이런 입장을 오늘 오전에 밝혔죠.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납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김호수 검찰총장은 입장이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호수 총장은 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까지 지낸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김호수 검찰총장마저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면서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를 명확하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또 다른 친정부 인사죠.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역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어요. 결국 검찰 전체가 반대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친정부, 문재인 정부의 친한 검사들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검수완박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네. 법무부 검찰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이 더 이상 완전히 박탈되는 상황을 좀 그냥 좌시하지는 않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네. 다만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성급하느냐라고 지적을 받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상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과거로 회귀시킬 것, 원점으로 돌릴 것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또 지금 6대 수사 이외에는 지금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더 전에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정권이 바뀌게 되면 검찰개혁은 그냥 답보 상태, 나아가서 오히려 원점으로 돌아가겠구나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대안을 내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검찰 내부에서는요. 수사 역량 붕괴 우려와 함께 민주당 법안 처리 강행 움직임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역사에서 조선시대의 검찰인 사헌부를 부정하고 폐지한 사람은 연산군 한 사람뿐이었다 라면서 민주당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반발성 사의 표명까지 나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른바 검란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일선 부장검사급 검사들이 선배들이 이럴 때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심지어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모래 머리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버리는 선배들이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부장검사 레벨에서는 그 위에 계시는 지검장 이상의 좀 고위 검사들이 사표를 내는 그런 결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인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이제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이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소신 있는 검사들이 먼저 사표를 내고 나가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 검찰 조직이 약간 기회주의자들이 남아있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고위 검사들이 다 같이 사의를 하고 이런 게 꼭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사표를 던진 결기는 있어야 되겠으나 실제 실행을 하는 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요.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검찰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이른바 부패 완판이라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었죠.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그리고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나는 국민들 이제 먹고 사는 것만 신경을 쓰려합니다. 자, 과거 발언은 수위가 굉장히 셌는데 자, 당선인 신분으로서 했던 지난 8일의 말을 보면은 좀 많이 이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 선거 과정을 거치고 또 이제 당선인이 되시면서 국정 전반을 챙기고 또 보고를 받으시고 이러다 보면 느끼셨을 거예요. 네. 이 검찰 개혁 문제가 우리 국정 전체로 보면 사실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요새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또 부동산 그 시세 정상화의 문제 이런 부분들 얼마나 큰 일들이 많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어떤 민생에 관한 문제를 신경 쓰고 이런 어찌 보면 법무, 검찰에 국한되는 문제는 네. 그쪽 분야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된다. 이런 입장으로 저는 아주 합당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검찰총장 입장에서 한 말이었고 그렇죠. 지금은 당선인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자, 이 검찰의 집단 반발에도 민주당은 검수완박 완수 의지를 재차 내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홍근 원내대표의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대검의 수사권 분리 반대 입장에 이어 오늘은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자숙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집중해 왔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였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정책구청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자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안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성준 의원을 뺐고요. 박병석 의장은 대신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자, 이견이 있는 법안을 논의하는 안건조정소위원회는 여야 3명씩 6명으로 이 그림처럼 구성이 되는데 상임위에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야당 목 3명의 무소속 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양양자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하게 되면 결국 여당과 야당이 4대2 비율이 되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의석수가 민주당이 지금 많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통과시킬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건조정 소위의 인원까지 재분배를 했느냐 하면 그렇죠. 안건조정 소위에서 한번 통과가 되지 않으면 또 수기 기간을 가지겠다라고 해서 한동안 또 법사위 단계에서 법안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사실상 검찰 개혁은 도로 아미타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에서 속도를 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민주당은 지금 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여러 가지 검찰에 계류 중인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좀 믿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3년 동안 동부지검이 들고 있다가 좀 아주 실기한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체된 이후에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그렇다면 이게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수사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상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바로 정치권으로 갔을 때 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이 우려될 수 있다라는 내부의 목소리가 조금 나오다가 묻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검찰이 반발하는 기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 정치적인 중립성과 관련해서 검찰을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보실지 이 부분도 우려스럽습니다. 네.